다리 들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다리 들기 다음 스트라이드, 또 엄청 중요하니까 이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와인드업부터 스트라이드 벌린 상태까지만 딱 해볼까?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보시면 김민준 선수는 다리 들고 이 스트라이드 할 때 보면 쉬지 않고 한 번에 이어져서 가고 있어요. 그만큼 모았던 힘을 낭비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다리 들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리를 든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물론 투수 중에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잠깐 다리를 들고 섰다가 던지는 투수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리를 들고 바로 나가는 것이 내가 다리 들면서 만든 힘을 바로 포수 쪽으로 내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김민준 선수처럼 다리 들고 바로 힘있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때 김민준 선수는 지금 또 하나 엄청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다리를 들고 착지하는 이 시간이 되게 짧은 거예요. 보통 다리 들기의 정점에 왔을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는 1초 안에 떨어지라고 그래요. 그만큼 빨리 해야 추진력이 생기고, 두 번째는 나쁜 동작이 생길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리 동작을 한 다음에 천천히 하면 물론 내가 원하는 길로도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겠지만 반대로 천천히 하는 만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나쁜 동작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근데 김민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 들고 나가는 스트라이드까지 엄청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또 하나 체크해 볼 것은, 자, 김민주 선수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뒤로 가볼까요? 거기서부터 자기 발로 한번 재봐요. 이렇게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 여섯 발에서 반은 안 되지만 거의 그 근처. 한 6발 조금 더. 네. 보통 가장 좋은 보폭의 이 넓이수가 자기 발로 6발 반에서 7발이라고 그래요. 물론 5발 반만 벌리면 정확하게 폼을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근데 내가 만약 6발 반, 7발, 8발을 벌리는데 똑같은 폼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가동 범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 몸은 훨씬 더 많이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폭의 넓이는 사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 김민주 선수 같은 경우는 6발에서 조금 더 벌리고, 만약 실제로 공을 던지면 좀 더 벌어져서 아주 좋은 넓이가 될 것 같은데, 넓게 벌리는 게 좋다고 넓게만 벌렸을 때 내 몸이 무너지면 이거는 작게 벌린 것보다 더 나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한 빠르게 멀리 나가는데 내 유연성과 근력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가는 겁니다. 내 유연성과 근력이 허락하는 한도라는 얘기는 다시 설명드리면 내 균형과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멀리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 네. 자, 아주 좋은 스트라이드 자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김민주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정면에서 봤을 때 살짝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마다 김민주 선수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제 발처럼 똑바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살짝 오픈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이 태어날 때 약간 골반이 벌어진 사람이 있고, 골반이 안으로 들어온 게 있고, 물론 부모님 때부터 유전으로 내려오는. 근데 이거를 들어온다고 또는 오픈이 너무 많이 되니까 고치게 돼버리면 내가 배웠던 선천적인, 내가 부모부터 받았던 유전적인 선천적인 힘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힘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잘 못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보시면 자기 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발보다 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자기 발에 이 발보다 밖으로 빠지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뭐 특별히 손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투구 동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번만 더 보자. 하나 좋은 게 또 하나 있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민준아 이렇게 됐을 때 이 뒷다리에 프레트 여기 대고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때 프레트를 밀고 나와? 아니면 힘있게 차고 나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힘있게 밀고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저희들이 오류가 있어요. 자, 나와볼까? 참, 민준이가 좀 아까 이렇게 해서 다리 들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가 만약 이걸 밀고 나왔다면 이게 떨어져야 돼. 이거 밀어야 되니까. 그지요? 근데 민준이 6발 반을 해서 7발을 벌리니까 이게 끌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미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밀고 나오라고 해서 여기서 밀었으면 어떤 투수도 여기에 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의 혼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트라이드 될 때까지는 끌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밀고 던지는 거야, 차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뒷다리의 움직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시 와볼까? 마지막 하나.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자, 민준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여기가 닫아 있어요, 바닥에. 사실은 이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다시 와볼까? 이제 뭐 감독님 보여줄게. 스트라이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루 전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죽는 거예요. 힘이 만들었던 걸 어쨌든 일루 전진시키지 못하고 어느 미세한 부분은 이쪽에 남아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이제? 그렇지. 민준이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더 강한 볼을 던질 수 있을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드가 됐을 때 민준이가 또 하나 장점은 자기 보폭의 중간에서 약간 뒤쪽에 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때 힘이 없거나 좋지 않은 투수들은 이게 앞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숙여져 있어도 안 되고 뒤로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지금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와인드업부터 지금까지 좀 전에는 다리 들기에서 봤다면 다리 들기 이후에 이제 스트라이드 나가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스트라이드는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 멀리 자기 보폭으로 6발 반에서 7발 사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유연성과 근력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그 한도란 얘기는 균형과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됐을 때는 몸은 자기 몸의 중심 아니면 살짝 뒤에 남아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꿈치는 차는 것이 아니라 끌려오는 것. 그리고 힘있게 차든지 밀든지. 그건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잘 이해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